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? 예, 그럼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. 네, 그, 지금 만약에 이제 가치 평가를 이제 하다 보면 네, 한국은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비교를 할 때 이제 한국은 좀 많이 저평가인 상태의 기업들이 많잖아요. 네, 네, 그런 면에서 굉장히 투자적인 매력이 항상 있는데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항상 좋았잖아요. 네, 그동안. 네, 네,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좀 가치 평가를 할 줄 알고 좀 이제 투자 경험이 쌓이다 보면 미국 주식에서 중소형주를 찾으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을 따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예, 그런 이유는 있을까요? 왜?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네. 일단은 게을러서 그렇고요. 아, 네. 2단은 제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강남에 있던 투자회사 대표랑 만남을 가지면서 하게 됐는데, 네. 그 양반도 오로지 하는 게 한국 주식만 해요. 그러면서 한국 주식으로만 해도 충분하다. 돈을 벌기에. 그래서 네가 잘하는 걸 하면 된다. 네. 어떤 걸 하든 처음에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, 이제 그러기에는 저는 이제 뭐 그냥 한국 주식으로만 돈을 벌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,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젊고 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국내 주식만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돈 네. 버는데 굳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인기 없고 불안한 가격에 낮은 이게 재무에 문제 없고 상승 트리거가 있는 주식을 사놓으면 이 경험이 쌓이면 1, 2년 정도면 그냥 더블을 먹는 거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혼자 외로움을 견뎌나가는 싸움이고 한데 주위에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고 충분히 참아나갈 수 있어서 1, 2년 동안 더블을 이제 한 먹고 이런 식으로 10번만 하면 1000만 원이 100억이 되잖아요. 국내 주식을 해도.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외 주식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.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자료들 취합하는 것도 국내 주식보다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해서 또 환율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,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자 해가지고 주식 하나에만 집중을 한 것 같아요. 국내 주식만. 예, 이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 1년, 2년에 이제 한두 배, 두 배 이상 갈 종목을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, 네. 어, 굉장히 어려운 건데, 사실은. 네, 그 네. 한 종목에 말씀하시는 거죠? 한 종목에 두 배. 예, 그렇죠. 저는 예, 이제 투자를 하면은 두 종목, 많으면 세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네, 이제 그거는 기준을 나눈 건 아니고, 제가 투자하는 기준에 딱 맞는 주식이 있을 때 두세 종목 정도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, 기준에 맞는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으면 한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고,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, 근데 그게 투자를 할 때 이제 단순히 저평가에 있는 거를만 투자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네. 트리거가 있는 거를 투자하고 그 실적이 우상향하는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진짜 한 1, 2년 정도의 더블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저평가만 있다. 그리고 실적이 쭉 옆으로 가다 이렇게 특별한 트리거가 없으면 장기간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트리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이게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좀 다소 빠르거나 늦은 거 있는데 따라갔던 것 같아요. 아, 네. 트리거란 이제 뭐 테마에 쌓이는 그런 거 같은 거죠? 뭐 재료나 기업이 저는 이제, 네, 실적을 거의 90% 보고요. 네. 테마도 조금 보긴 봐요.
음, 그 제가 2017년도인가 그 처음으로 이제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유비코스라는 주식을 투자를 했었는데 예, 그때가 이제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에서 5G를 처음으로 구현을 하기로 했었어요. 예, 그래서 2017년 말에 이제 2018년 그 5G 테마도 보고 근데 뭐 한 10% 정도만 봤던 거죠. 많이 보지는 않았고 테마를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건 2018년도에 딱 1년 만에 더블로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테마도 아, 조금 보긴 보는데 네. 주된 거는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요 2018, 17년, 18년 유비커스란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인 상황에서 트리거가 될 게 보인 거죠? 그렇죠. 근데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PER이 한 4 정도 됐었고요. 아, 예. ROE가 10 이상이었고 그리고 배당이 4% 이상이었어요. 그래서 아, 배당만 해도 예. 은행 이자보다 높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재무제표 강의를 듣게 되면 예. 그 사경인 강의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평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몇 프로고 ROE가 몇 프로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요. 예. 근데 ROE 10%가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예. 그런 정도의 기업이면 굉장히 좋다고 봤고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도 봤지만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괜찮았었어요. 배당도 4%면 은행이자보다 높았고 쌌었고 그 테마성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들이 발전해 갈수록 그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또 뭐 운도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ROE나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2018년이나 17년 말에 이렇게 ROE가 이제 훌륭하고 그런 기업이 많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유비커스란 거죠. 그 중에. 예, 몇 개가 있었는데 네. 제 기억하기에는 그 반도체 주식도 있고 몇 개가 있었어요. 예. 그 중소형주로 몇 개가 있었는데 저는 또 성향이 그 설비 투자가 많은 반도체주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고 해가지고 그 음,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이 정도면은 테마성도 붙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유비커스를 그때 샀었죠.